지난주 개봉하고 다음 날이었나? 신 울트라맨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안노 유니버스의 하나의 한 축을 담당하는 또 극장 그 영화가 되겠죠. 예, 이 신 울트라맨은 이번에 인제 개봉이 돼 가지고 굉장히 지금 일본에서 그 히트를 하고 반응도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우선 제가 뭐 이제 극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지난번에 이케부쿠로 극장에 갔었던 요게 영상이 지금 요거에서 있거든요. 그 극장에 가면은 지금 올라갈 때 천장에 스크린이 보이고 옆에 이렇게 카페가 하나 있고 야경도 아주 굉장히, 네, 영화관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기 가면은 인제 가장 최고층에 인제 아이맥스 풀 화면을 인제 상영하는 신 울트라맨이 지금 상영되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위에서 인제 별이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울트라맨이 인제 빛의 나라에서 왔다는 설정이잖아요. 빛의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유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바로 고 자리에 울트라맨 포스터가 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게 잘 봤습니다. '극장에서도 좀 신경 써서 연출한 게 아닐까.'라고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제 일 끝나고 와서 봤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봤어요. 예. 9시 에서 거의 한 12시 가까이 이제 보고서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 왔고요.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 게 역시 이 울트라맨이 좀 히트를 했는지, 일본에서 인제 얼마나 히트했는지랑 또 에반게리온이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는지 요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우선은 지금 신 울트라맨이 어느 정도 지금 히트를 하고 있는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요게 인제 신 울트라맨 초기 인제 그 티저 포스터가 되겠고요.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고걸 보시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가끔가다 한국말 좀 이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OBS도 설정을 열심히 해 봤는데 제 컴퓨터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 발신 툴이 잘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진짜 처음 하는 거니까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네, 요런 인제 신 울트라맨 피규어가 달린 컵 같은 것도 인제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어 지금 관객이 공개한 지 인제 한 8일 만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신 에반게리온이 아니죠. 신 울트라맨은 대박이 났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공개한 8일 만에 100만 관객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인제 21억엔 지금 2 주차에 계속 인제 1 위를 하고 있거든요, 흥행 순위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가다 보면은 지금 일본에서 예상하기로는 100억엔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다들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0억엔이면 한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0억엔 정도면은 지금 흥행 순위가 대단한 건데 올해 아마 가장 흥행 영화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전에 인제 안노 감독이 만들었던 인제 신 고질라가 예전에 82억엔이었고요. 신 에반게리온이 최종적으로 102억엔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 울트라맨이 인제 100억엔을 돌파하면은 '신 에반게리온을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그런 인제 예상도 좀 해 보겠습니다. 전투 씬 같은 거 인제 TRE 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투 씬 같은 거 이제 극장에서 봐야겠다고 인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극장에서 그렇게 크게 볼 만한 액션이었나 하면은 사실 한국에서 개봉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극장에서 이렇게 볼 만한 씬이 있었냐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까지 극장에서 꼭 봐야 되는 작품이었나?'라는 인제 생각이 좀 들게끔 하는 작품이에요. 이게 인제 제작비가 그렇게 인제 많이 들어간 영화가 아닙니다. 대충 한 9억엔, 10억엔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9억엔에서 한 8억엔 정도로 다들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제작비는 안 나왔는데 10억엔은 넘지 않을 거라고 다들 보고 있어요. 왜 10억엔을 넘지 않느냐면은 이 울트라맨이 굉장히 일본을 대표하는 히어로자, 굉장히 이제 전통적인 이 캐릭터 울트라맨이 사실은 이렇게 한 10억엔 이상의 이 흥행 수익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10억엔 이상의 이 후 흥행 수익을 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10억엔 이상의 흥행 수익을 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제작비도 그 이상으로 인제 투자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제 10억엔을 투자해서 지금 100억엔 이상의 흥행 수입을 올린다. 그러면 인제 거의 대박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되면 인제 원래 한 3 부작까지도 인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3 부작까지 제작을 할 수
이제 가능성은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울트라맨이 어떻게 지금 나오게 됐는지 요런 걸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울트라맨에 큰 이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냥 울트라맨의 탄생 배경 간단하게 인제 기초 지식 보실 때 인제 필요한 기초 지식만 인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인제 일본의 특촬물 하면은 인제 고질라죠. 고질라가 제일 인제 처음에 블록버스터로 인제 굉장히 극장 1954 년에 공개돼서 굉장히 히트를 했어요. 예, 굉장히 미국의 인제 킹콩을 인제 따라서 이제 고질라라는 괴수물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당시에 고질라가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인제 극장에서도 히트를 했기 때문에 이 이후로 계속 고질라 시리즈가 극장에 뭐 거의 매년 되다시피 하면서 어린이들 데리고 인제 또 부모님이랑 같이 가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흥행 수입을 많이 올리게 됩니다. 이걸 본 테레비 관계자가 '야, 이거 만약에 괴수물을 매주 드라마처럼 하나씩 공개를 하면은 엄청나게 이 시청률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획된 게 이 울트라 Q라는 게 있어요. 이 울트라 Q라는 인제 특촬 방송은 일본의 인제 테레비 시리즈 특촬물 중에서는 괴수가 인제 괴수라든지 어떤 미스테리한 우주인이 등장하는 이런 시리즈물로 매주 하나씩 인제 공개를 해 가지고 시리즈 인제 전부 27화까지 인제 공개를 했는데요. 매주같이 이런 괴수 영화가 TV에서 해 준다고 하면은 이 당시에 인제 어린이들이 느꼈던 흥분 뭐 이런 거는 굉장했던 거죠. 뭐 매주같이 '우와, 고질라 같은 이런 괴수가 매주 텔레비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울트라 Q라는 거는 엄청난 시청률 이제 올리게 됩니다. 이 울트라 Q에 이어서 그해 인제 등장한 것이 이 울트라 Q까지는 잘 보시면 이제 흑백인데 그해 7 월에 등장한 것이 울트라맨입니다. 여기 인제 칼라에 괴수뿐만이 아니라 괴수랑 싸우는 히어로까지 등장을 했으니 이 어린이들이 뭐 느꼈을 희열이라든지 놀라움, 충격은 이루 말할 데가 없었죠. 이 당시에 인제 안노 감독도 인제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먹은 인제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주 인제 공개되는 울트라맨의 하나하나의 행동이라든지 괴수라든지 설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인제 화제가 되고 학교에 가면 애들끼리 인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테레비 시리즈가 전부 39 화까지 있는데요. 뭐 이거를 전부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뭐 갑자기. 다 보실 필요도 다 보시면 굉장히 좋은데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인제 꼭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좀 추천드리는 인제 화수가 몇 개 있어요. 잠시만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보셔야 될 일단은 울트라맨 한 1 화는 인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 울트라맨을 보기 전에 또 인제 꼭 보시고서는 인제 보시는 게 좋을 게 인제 18 화 유성에서 온 형제라는 인제 화가 있습니다. 울트라 작전 1 호는 일단은 인제 울트라맨의 인제 처음에 울트라맨과 주인공인 하야타 대원이 만났을 때 어떤 계기로 만났는지가 인제 일단 기본적인 스토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유성에서 온 형제라는 거는 신 울트라맨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스토리의 부분에 담당을 하는 요 이야기를 그냥 고대로 가져왔어요. 사실 요 화를 18 화를 안 보시면은 신 울트라맨을 보실 때 참 희한한 장면이 많이 있거든요. '왜 이런 데서 이런 장면을 넣었을까?' 뭐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18 화를 미리 보시고 가시면은 그런 이상한 장면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인제 33 화에 인제 금지된 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인제 엔딩으로 인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화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39 화에 인제 안녕의 울트라맨. 예, 마지막에 인제 이 안녕의 울트라맨에서는 울트라맨이 처음으로 인제 등장한 어 적한테 지게 됩니다. 패배를 경험하고 결국은 울트라맨이 패배 후에 이기지를 못해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엔딩으로 다들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되게 옛날 거라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나요? 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혹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찾아서 좀 볼 수 있으면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 '한국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한국에서 좀 보시기가 힘드신 분들
힘든 상황이면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인제 요런 스토리 보시기 전에 필요한 스토리 같은 것도 한번 다시 리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인제 만약에 보실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은 요 1 화, 18 화, 33 화, 39 화를 먼저 보시고 신 울트라맨을 보시면은 굉장히 인제 이해가 쉽고, 그 영화가 좀 이상하다고, 사실 인제 신 울트라맨 자체가 굉장히 일본에서 호불호가 갈렸어요. 이게 왜 이렇게 호불호가 갈렸냐면, 매니아들을 위한 너무 인제 클리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니아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것, 숨겨진 것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매니아가 아니면은 또 인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냐 그러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인제 사전 지식 없이 이렇게 봐도 그냥 '아 이거 그냥 스토리 영화? 이게 영화로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내용 자체이긴 한데, 이 자체를 음 내용을 이렇게 즐길 수 있긴 한데, 뭐랄까 이게 하나의 제대로 완성된 영화라고 보기에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인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국에서 인제 이걸 시청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다 보셨을 때쯤에는 제가 이 영화의 전반적인 어떤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여기에 나온 의미는 뭐고 여기에서 무엇이 있었고 이런 것들 다 좀 자세하게 해설을 해 드리면서 인제 에반게리온에 대한 관련 인제 된 부분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인제 사전 지식이 없이 봤을 때랑 사전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 굉장히 격차가 큰 영화라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1 화, 18 화, 33 화, 39화 정도는 이 신 울트라맨을 보시기 전에 좀 봐 두시면은 굉장히 좀 재미있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인제 이 울트라맨 1 화에서 인제 어떤 일이 있었고, 요 1 화에서 인제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사실상 이 울트라맨 1 화에서 '에반게리온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일단 인제 간단하게 울트라맨이 어떤 스토리였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인제 외계에서 어떤 미확인 물체가 인제 지구에 오게 됩니다. 그 지구에 오게 된 미확인 비행 물체를 인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인제 하야타 신이라는 이 주인공이 정찰을 나갔다가 울트라맨과 인제 충돌을 하게 돼요. 울트라맨과 충돌을 해서 이게 인제 자신이 인제 생명이 인제 죽을 인제 상황에 처해 목숨을 인제 잃은 거죠, 한마디로. 목숨을 잃은 상태에서 이 주인공이 잃은 상태니까 이 울트라맨이 인제 별에서 온 울트라맨이 "아 이거 너무 미안하다. 나는 M78 성운에서 온 우주인인데 그 인제 영혼의 대화가 인제 둘이 인제 부딪힌 상황에서 이루어지는데, "난 M78에서 온 성인이다." 인제 M78에서 온 성인이 어 나는 인제 베무라라는 괴수가 있어요. 베무라라는 괴수를 인제 수감해서 인제 끌고 가던 중에 이 괴수를 내가 놓쳐 버렸다. 이 놓쳐 버린 괴수를 이제 따라서 지구까지 왔다가, 이런 인제 너랑 인제 충돌하는 이 변을 당하게 된 거다. 정말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이제 생명을 잃게 돼서. 그러니 내가 인제 너에게 일심동체가 돼서 생명을 주도록 하겠다. 그러면 인제 너는 인제 새롭게 어 부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때 인제 이 중요한 인제 아까 요 신 울트라맨의 포스터에도 나왔던 요 인제 베타 갑셀을 어 울트라맨이 자신에게 주게 됩니다. 주인공 하야타 대원에게 주게 됩니다. 그럼 인제 이 베타 갑셀을 가지고 이 이후로는 하야타 대원은 이 울트라맨으로 변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제 충돌해서 한번 목숨을 잃은 하야타 대원이 인제 우주인인 울트라맨으로 인제 변신을 해서 괴수들과 인제 전투를 벌인다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 울트라맨이랑 울트라맨의 요번에 굉장히 큰 차이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 차이점들도 다 보면은 인제 에반게리온이랑 이제 연결이 되는 좀 떡밥들이 많이 있어요. 보시면은 일단은 울트라맨 인제 1966 년의 주인공의 이름은요, 하야타 신이었습니다. 이 하야타 신이라는 주인공 이름이 요번에 신 울트라맨이 되면서
카미나가 신지라는 이제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제 카미나가 신. 카미는 이제 일본말로 이제 신이란 뜻이고, 신지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에반게리온 주인공의 이름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신지로 이름이 바뀌게 된 거죠. 이 때문에 이제 '아 이건 뭐 에반게리온 아니야?'라는 이제 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좀 연상이 되게끔 하고요. 이 칼라 타이머가 처음에는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요 시간이 요 칼라 타이머가 있던 요 칼라 타이머 3분 되면 삥삥 해 가지고 인제 에반게리온의 설정에도 이 아이디어가 차용이 많이 됐었죠. 이 칼라 타이머가 요번에 인제 신 울트라맨에서는 이 보시다시피 없어집니다. 이 없어진 이유는요. 원래 인제 원래 처음에 울트라맨을 이제 고안을 할 때 이 나리타 토오루라는 분이 처음에 디자인한 요 울트라맨의 디자인이 이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 때 인제 이미 그 울트라 타이머가 없었기 때문에 초기 설정에는 요 초기 설정에 인제 설정을 리스펙을 해 가지고 요 이제 안노 감독이 어 이 처음에 그 칼라 타이머 없이 인제 이번에 이제 극을 만들게 되고요. 예. 또 하나의 인제 또 그 재밌는 차이점은 뒤에 인제 지퍼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뭐 '당연히 지퍼 없겠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 울트라맨에 지퍼 매니아가 있을 정도로 이 울트라맨은 지퍼가 되게 중요하다 뒤에. 요걸 인제 굉장히 포인트로 생각하는 매니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따로 요런 것만 다룬 인제 그 책이 나올 정도였으니깐요. 그리고 게임에서도 요런 지퍼를 꼭 뒤에 이렇게 재현을 해 놓습니다. 가능한 한 꼭 이렇게 뒤에 지퍼를 요 지퍼가 있는 게 울트라맨이다. 요런 인제 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인제 많이들 리스펙을 해 가지고 요런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게임에서도 인제 그려 놓는데요. 이번에 울트라맨의 인제 등이 참 깨끗하게 아주 잘 빠진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요거는 인제 울트라맨의 엔딩과도 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어 조피라는 마지막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39화 안녕이요 울트라맨에서 인제 울트라맨이 인제 최강 최강의 적인 인제 제돈이라는 여러분 이 제돈이라는 걸 제가 그림을 준비를 안 했네. 잠시만요. 울트라맨에서 가장 그 강력하고 최강의 인제 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 그리고 일본에서 또 괴수하면 괴수 중에서 또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게 인제 제톤 성인이라는 게 있어요. 제톤 성인이라는 게 인제 신 울트라맨에서 굉장히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 중 하나인데, 아닙니다. 그 직계발 있는 거는 발탄 성인이라는 그 성인이고요. 요 제돈 성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제 또 신 울트라맨에서 마지막에 인제 나오게 되는데, 이 제돈 성인의 좀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일반적으로 인제 괴수랑 인제 울트라맨이 싸우는 걸 여러 번 뭐 혹시 많이 보셨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그 싸울 때 상대방 괴수가 어느 정도의 인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인제 어느 정도 감정이 있다. 화나면은 굉장히 좀 몸부림을 친다든지 아프면 아픈 대로 이렇게 좀 뭔가 리액션을 하는데, 이 제토는 좀 기계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리도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라는 소리를 내면서 이제 마지막에 제돈 자기 이름밖에 얘기를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어떤 감정이 있는 어떤 그 상대를 이제 상대와 이렇게 싸운다는 느낌보다는 어떤 아무런 이제 어떤 감정이 없는 하나의 어떤 병기와 싸운다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요런 느낌을 굉장히 이 신 울트라맨에서도 극대화해 가지고 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요것도 인제 보시는 재미가 매니아 분들한테는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요. 만약에 인제 다시 인제 그 블루레이라든지 뭔가 발매가 된다면은 좀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보게 될 이 제돈과의 전투는 좀 반복해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또 보시고 나서 제가 또 한 번 더 보시고 난 뒤에 한번 해설을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제 돈 한번 끊었는데 시간 너무 걸렸네요. 보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인제 마지막에 인제 제돈한테 이 울트라맨이 져요. 근데 지는데 지고 나서 인제 그 '울트라맨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같은 별에서 온 인제 관리를 하는 인제 조피라는, 이 울트라맨 아닙니다. 이게 조피라는 그 다른 인제 울트라맨의 고향인 M78 성운에서 온 조피라는 인제 외계인이에요. 이 조피라는 인제 울트라맨 인제 그 형제 같은, 형제 아닙니다. 형제는 아닌데 그 이제 같은 울트라맨처럼 보이는 인제 울트라맨 종족의, 같은 종족의 인제 조피. 이 조피의 이름이 요번에 신 울트라맨에서 약간 바뀌었어요. 발음 조피는 같은데 우리나라 한글 표기로는 똑같아요. 근데 인제 이 조피에서 처음 인제 가타카나에서 일본에는 인제 그 약간 발음을 늘리는 발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피라고 했었거든요. 조피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약간 인제 마지막에 발음을 좀 늘려요. 근데 이 늘리는 발음에서 조피, 그러니까 조에서 늘려서 조피로 바뀌게 돼요. 약간 조피랑 또 조피 이렇게 인제 발음을 하면은 약간 이렇게 다크한 느낌이 왠지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는 인제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인제 그 지구에 와서 그 울트라맨을 만나냐면, 울트라맨이 제돈한테 졌을 때, 전투에서 졌을 때 인제 울트라맨이 인제 죽을 상황에 이제 처합니다. 이게 쓰러졌는데 "야 내가 이제 좀 구해 줄게." 그러고서 와 가지고 인제 같은 별사람인 조피가 인제 구하러 와서, 이 인제 마지막 편의 가장 유명한 대사인데요. 이 인제 포스터에 인제 그 처음 인제 포스터에도 쓰인 이 대사, 인용 대사가 또 인제 대사가 요 대사인데 인용이 되었어요. 그 조피가 인제 울트라맨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인제 끝났으니까 너 인제 할 만큼 했고, 그 굳이 너가 인제 생명을 바쳐가면서 이렇게 제돈이랑 싸워서 내 인제 생명을 희생을 해서 인제 지구에 있어야겠냐. 인제 나랑 돌아가자."라고 인제 조피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그 울트라맨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 "나는 인제 이 지구에서 남아서 그 끝까지 그 나 때문에 인제 나 때문에 그 하야타 대원 주인공이 인제 그 내가 없어지면은 주인공의 인제 생명도 없어지게 되고, 그런 것은 내가 굉장히 인제 그런 어떤 지구인에게 굉장히 미안하다. 그렇게 되면 내가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인제 "나는 그 지구인이랑 한 몸이 될 테니 당신 먼저 가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예, 울트라맨이 인제 울트라맨에게 인제 조피가 뭔 얘기를 하냐면 "울트라맨 그럼 그렇게나 지구인이 좋아진 거냐? 너 그렇게 지구인이 좋아진 거냐?"라고 인제 한마디 해 주고, 요건 인제 엔딩을 보시면 아시는데 어떠한 해결을 해 줘요. 그 어떤 해결을 해 가지고 이 큰 인제 큰 해법을 인제 제시를 해서 조피가 결국에는 그 주인공인 하야타 대원도 살리고 그 울트라맨도 데리고 갑니다. 인제 고런 인제 엔딩이 있었는데 여기서 인제 울트라맨 '그렇게나 지구인이 좋아진 것인가.' 라는 인제 그 대사를 요번에 인제 신 울트라맨 포스터에서도 이제 쪼끔 다르지만은 '그렇게나 인간이 좋아진 것인가.'에 대해서 인제 '인간이 좋아진 것이냐 울트라맨.' 이러면서 인제 요렇게 인제 대사를 넣었어요. 요 대사를 넣었다는 것은 뭐 인제 안노 감독의 지금까지 어떤 에반게리온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인제 느끼신 게 인제 있겠지만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안노 감독 자체가 또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인간에 대해서 회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 감독 자체가 이 신 울트라맨을 만들면서 '아 인간이 인제 나는 어느 정도 좋아진 것 같다.'라는 것을 인제 이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몇 가지 인제 좀 더 인제 에반게리온이랑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각자 나타나는 괴수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사도랑 비슷한 느낌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퇴치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방법론에 있어서도 약간 인제 에반게리온이랑 비슷하게 퇴치를 하려고 하는 연출을 인제 많이 하는데요. 결국엔 인제 울트라맨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에반게리온이랑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싱크로 시키지는 않고요. 그 아이디어를 좀 빌려오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에 주제가가 인제 나오는데요. 이번에 주제가는 기존의 옛날 주제가 울트라맨의 주제가가 아니라 일본에서 지금 가장 그 각광받고 있는, 가장 인제 젊은 아티스트 중에서는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인제 뮤지션인 요네즈 켄신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곡을 썼어요. 그래서 인제 이번 요네즈 켄시 인제 요네즈 켄시의 인제 곡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저도 인제 매일같이 거의 들을 정도로 굉장히 그 빠져 있는데요. 그 안에 인제 대사를 좀 보면은 그 안에 인제 대사 가사를 보시면은요. "그대가 바란다면 그것은 강하게 응답해 줄 터이니 이건 터이니라고 해줄 것이다." 뭐 그 정도로 인제 번역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 이 인제 울트라맨 이랑 굉장히 인제 어울리는 그 가사들이 인제 굉장히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인제 어떤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바라면은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제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안노 감독이 작사를 한 것은 요네즈 켄시인데, 네, 신 에반게리온의 엔딩곡만큼 요번 요네즈 켄시의 그 엔딩곡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걸 한번 번역을 해 놓은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를 번역하신 분의 인제 그런 가사를 좀 보시면은, 가사랑 또 요 인제 음악을 들어보시면은 요걸 인제 미리 듣고 또 영화를 보면은 또 재밌게 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PV가 이미 무료로 공개돼 있으니깐요.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나면은 커뮤니티나 인제 이런 데다가 제가 이렇게 링크를 좀 몇 개 인제 걸어 놓겠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 몇 시지? 잠시만요. 내일 7시 59분까지 이 중요한 말씀을 좀 해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아, 지금 보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이 중요한 말씀 지금 해도 되나? 말을 지금 해도 되나? 뭐 나중에 인제 좀 이것도 나중에 링크를 걸긴 걸 테니깐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 내일 7시 59분까지 이 신 울트라맨의 초반 한 1분 정도, 1분 한 17초 정도를 지금 인터넷 유튜브에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공식으로. 이거 인제 진짜 한국에선 아직은 공개를 안 한 상태에서 영화 본편의 처음에 인제 부분, 인제 처음 부분은 울트라맨이라기보다는 약간 울트라 Q에 가까운데요. 요거를 인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내일 오후 7시 59분까지 있다고 하니까, 예, 내 방송 끝나고 나면은 제가 이제 좀 바로 커뮤니티에 링크를 몇 개 올릴 테니깐요. 그 링크 보시고서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 주제가도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대충 준비해 온 말은 이 정돈데, 이거 처음 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드네요. 여러분들, 이게 유튜버분들 라이브 하는 거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